치열했던 월드컵 4강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징크스를 깨거나 지키고 싶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결, 60년 라이벌 관계에서 재확인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은 잔인한 승부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치열했던 월드컵 4강전 총정리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프랑스를 완파하고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 킬러로 불리는 라민 야말은 또 한 번 프랑스 침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 20분 공중볼을 안일하게 처리하려던 디니와 경합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오야르사발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균형을 깼습니다. 후반에는 스페인의 전매 특허 티키타카가 빛났습니다. 올모와 포로의 환상적인 원투 패스, 그리고 포로의 마무리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61분 야말은 돌파에 이어 수비수를 제치고 추가골까지 터뜨렸지만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취소됐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와 덴벨레를 앞세워 반격했지만 스페인은 2명에서 3명의 집중 수비로 음바페를 꽁꽁 묶었고 시몬의 연이은 선방과 쿠쿠레야의 헌신적인 수비까지 더해지며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를 메이저 대회에서 3번 연속 꺾으며 다시 한번 천적임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리세 덴벨레의 활약도 미비했으며 에이스 음바페도 집중 수비에 막히면서 완패를 당하였습니다. 다만 음바페는 3, 4위전에서 득점왕 도전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신예 야말과 베테랑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승자와 우승컵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음바페가 우나이 시몬 골키퍼에 대한 차징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은 장면을 두고 음바페의 인성을 비난하는 논란이 많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0대 시절에 PSG에서 플레이했던 악동 음바페의 모습이 보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우나이 시몬의 시간 끌기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음바페의 우나이 시몬에 대한 차징이 논란이 되면서 음바페에 대한 잘못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음바페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스페인과 프랑스의 월드컵 4강전 후반 40분 패색이 짙은 프랑스와 승리를 확신하는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시간을 최대한 소비하며 리드를 지키려 했으며 접근하는 음바페를 보고 일부러 방향을 틀며 더욱더 자극을 하려 합니다. 실제 시간은 약 15초 이상 볼을 잡지 않은 상황. 이 모습에 프랑스 주장 음바페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시몬과 충돌하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음바페가 왜 격분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을 보면 시몬의 시간 끌기에 감정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가디언지의 중계 보도와 레딧 등에서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바페의 행동 자체는 100% 잘못된 행동이고 옐로우 카드로 끝난 것은 음바페에겐 다행입니다. 하지만 시몬의 플레이가 과연 승자의 여유일까요? 음바페의 행동이 패자의 옹졸한 성질 부리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의 스페인에 대한 징크스는 결국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맞이했으며 14년 동안 프랑스를 이끌었던 데샹 감독과 차기 사령탑으로 확실시되는 지네딘 지단 감독의 세대 교체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스페인과 프랑스의 천적 관계와 함께 이제 19세에 불과한 프랑스 킬러 야말에 대한 공포심이 프랑스 축구에 진하게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의 역전승을 거두며 월드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1986년 마라도나의 신의 손 이후 정치와 스포츠가 얽히면서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이루었던 두 팀의 전반전은 신경전이 거세게 일어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부는 후반전에서 갈렸는데 후반 10분 케인의 롱패스에 이어 로저스의 측면 크로스가 침투하던 고든에게 연결되며 선제골을 득점하며 경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제골 이후 스칼로니 감독은 공격수를 추가 투입하고 투헬은 수비를 강화하며 치열한 전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거센 공세는 픽포드의 연이은 선방에 막혔지만 메시의 발끝이 결국 잉글랜드를 뚫어냈습니다. 후반 41분 메시의 패스에 이은 엔소의 중거리 슈팅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잉글랜드가 당황한 사이 아르헨티나는 몰아붙였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올린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라우타로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칼로니의 완벽한 용병술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시는 이날 결정적인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결승 상대는 야말이 이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과거 메시와 현재 야말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한편 경기 종료 후 벨링엄의 뒤통수 가격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며 벨링엄에 대한 마녀 사냥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일어났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바르코와 벨링엄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벨링엄의 뒤통수 가격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새로운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삭히며 다른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던 벨링엄은 승리를 자축하던 바르코를 보자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고 바르코와 대치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해당 장면에 대하여 전 세계가 벨링엄의 폭력적 행동을 비난하며 징계 논란도 빗발쳤습니다. 벨링엄은 도대체 왜 바르코를 때렸을까요? 벨링엄의 행동에 대하여 BBC 라디오 5 라이브는 아르헨티나의 동점골 당시 바르코가 잉글랜드 벤치와 투엘 감독을 향해 조롱 섞인 제스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선에서 공개된 현장 직캡 영상에서는 동점골 득점 직후 바르코가 잉글랜드 선수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벨링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줄어들고 있으며 바르코의 행동도 스포츠맨십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벨링엄을 향한 로메로의 도발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물론 벨링엄의 뒤통수 가격 그 자체는 분명히 벨링엄의 잘못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바르코의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로메로의 도발은 괜찮은 건가요? 60년 라이벌 관계는 이해하지만 승자인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배려를 했다면 스포츠맨십이 결여된 추한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의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천을 펼쳐들고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정치와 축구를 결합하는 행위를 싫어하는 피파는 과거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세레머니에 참여한 선수에게 벌금 또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런던 올림픽 박중우는 2경기 출전 정지, 유로 2024 모라타와 로드리는 각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영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파에 조사와 징계를 내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징계가 내려진다면 아르헨티나 주전 선수 10여 명이 관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발로건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신뢰성을 실추한 피파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치열했던 승부만큼 논란거리도 많았던 월드컵 4강전을 뒤로하고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3, 4위전에서 음바페, 케인, 벨링엄의 득점왕 경쟁이 펼쳐질 것이며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경기는 메시와 야말의 대결로 그 화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뱅크 채널도 응원 부탁드립니다.